제가 그 2019년 4월 19일 날, 네, 지난달이네요. 예, 예, 그 새벽 4시 20분경에요. 네. 그 화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남대구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중에 네. 그 고속도로 그 중앙 한가운데 그 원단 뭉치가 한 8뭉치가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오, 위험한 상황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길도 워낙 조명도 없고 어두운 데다가 미처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부딪혔거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갓길에다가 차를 깜빡 켜고 세워가지고 그 고속도로 순찰대하고 그쪽에다가 한국고속도로공사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유실물을 수거를 했는데 그 원단 뭉치 자체 그 출처가 없어가지고 고속도로 순찰대도 그렇고 이거 뭐 찾을 길이 없고 CCTV에도 안 잡혔나 봐요. 예, 뭐 CCTV 잡힌다고 하더라도 뭐 번호판이나 이런 게 식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하면서 그 순찰대 그 경위가 그분도 하는 얘기가 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네. 이쪽에다가 그 블랙박스 영상 포함해가지고 제가 네네. 올렸거든요. 와, 국가를 이런 상대로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또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그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배삼순 변호사님과 함께 좀 인사 나누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배삼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사고가 좀 나셔가지고 조금 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어디 다치신 거나 그러신 건 아니네요? 그 몸은 좀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통원 치료 지금 받고는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차는 저기 센터에다 맡겨가지고 네.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저 앞범퍼랑 뭐 쇼바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는 했고요. 수리비도 많이 나오셨을 것 수리비도 같아요. 많이 나오셨겠네요. 한 9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네, 사고가 그렇게 큰 건 아닌가 어서 예, 다행인 것 같고. 일단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 도로 위에 있는 유실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과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요 문제예요. 예, 그렇죠. 이게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게 도로에 하자 예를 들어 도로 자체가 뭐 파여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도로가 뭐 위에 뭐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도로 관리 주체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겠죠. 네,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야기된 경우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예, 예,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도로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고속국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네, 이 도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가 되어 있어요. 법령상 보면 도로법에 예. 다 관리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회 같은 경우는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손해가 입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인들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가한다면 우리나라 민법상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을 할 수가 있는데,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보면 영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영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육교, 다리, 도로, 하천 뭐 이런 것들을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네. 영조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났거나 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다행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조금 이제 사고가 난 도로 자체가 지금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네. 고속도로는 원래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제 도로법이랑 한국도로공사법에 보면 네. 그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도로공사한테 관리 책임을 넘겨요.
예, 그 예. 관리 책임을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도 공작물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공작물도 마찬가지로 시설이에요. 그 설치나 보존의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서는 그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점유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정리를 드리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맞고 예. 고속도로 이후에 뭐 다른 도로, 국도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가 될 것이고 지방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고 이렇게 주체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맞다라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미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이제 국가가 도로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원단을 예. 도로에다 떨어뜨려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마 선행 차량, 누군지 특정 못하겠지만 선행 차량에서 아마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묶어서 이렇게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해가지고 아마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로에 설치 이후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통행의 안전에 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거든요. 명백하게 이 사안은. 네. 그래서 이 사안들은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그러면 한국도로공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결국 귀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 피해를 입었고 관리 주체인 네가 이거를 처리를 안 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다 이렇게 청구를 하지만 그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니 이게 나의 점유 관리하에 있지도 않았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재고해서 원상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도로공사가 이거를 뭐 순찰을 돌다거나 해가지고 발견을 했으면 이걸 뭐 방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다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한국도로공사가 시간상 뭐 장소상으로 봤을 때 그 네.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니까요. 그렇죠. 새벽 4시인데다가 지금 뭐 순찰 시간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도로공사가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방호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점유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 그게 인정이 된다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몰랐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시에 순찰을 나갔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뒤에 5시에 순찰을 나가보니까 그 사이에 사고가 나 있더라. 사고 네네. 연락이 돼서 나도 그때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점유 관리하에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책임을 부정하는 게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정들을 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도로공사에서는 뭐 우리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뭐 관리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금 밝혀달라라고 하셔서 혹시 뭐 이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인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일반 시민 입장에서 네. 조금 답답한 경우는 이게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고 유료로 도로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용료를 내고 예.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로 전방이 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게 조명이라도 좀 가로등 불빛이라도 어느 정도 비춰야 되는데 워낙 깜깜해가지고 그렇죠. 전방이 네. 거의 네.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건지 그 어느 정도 보였으면은 제가 좀 피하거나 피했을 네네. 텐데 그렇죠, 속도를 그렇죠.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피했을 텐데 그래서 그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야간 운전을 많이 해봐서 뭐 고속도로에 네. 불이 진짜 뭐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네. 라이트 뭐 사이드미러 봐도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도로가 많은데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부작위에 따라서 어떤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그렇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네. 법령이나 법률에서 이런 네.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를 입었고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 도로 관리상 조명은 뭐 얼마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위반 사항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